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줄말, 크말 읽어, 엑셀 기능 정리. 혹시 출결 체크부터 하세요. 자, 크말 읽어,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여시고, 어, 저희들 교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고요. 자, 교재는 198페이지입니다. 자, 파일명, 엑셀 기능 정리, 시트명, 차트. 아마 뒤쪽에 있을 겁니다. 차트. 자, 저희들 교재는 일단 198페이지 펼쳐만 놓으세요. 자, 준비됐으면. 자,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뭐 밑에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쭉 리스트가 이렇게 올 거고요. 그 옆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뭐 그림 파일이 뭔지는 아실 거고. 일단 저희들 교재에 있는 예제가 두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만, 이 예제만 다뤄드리면 여러분들 차트 시험을 보시는데 아마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내용들이 시험, 피벗 테이블 할 때처럼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할게요. 하고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할 테니까, 어, 이 기능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어쨌든 이 기능은 뭐 그렇게 뭐 생각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만 뭐 크게 제가 강조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연스럽게 따라오세요. 자, 일단 차트 작업을 하시려면 차트를 데이터 차트 만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 데이터는 저기 저런 걸 이용할게요. 그 지금 표에 있죠? 수익 분석이라는 표. 자, 여기에 모델명 데이터와 생산가, 판매가 데이터를 이용하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이용하시고요. 컨트롤 키 이용하실 때 먼저 컨트롤 키보다 누르지 마시고요. 자, 먼저 범위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르시고 생산가, 판매가 범위 선택하시고 그다음 차트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삽입에 차트에서 물론 뭐 박스 안에 내용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복습을 하실 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막대형 비교할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선이 꺾은 선이라서 선이 나오는 이런 형태는 이제 추세 추이를 알아보고자 할 때 선이 있는 것들은 보통 보면 그다음에 원형이라고 하는 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차트들은 보통 이제 비율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보통 쓰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세로 가로 막대형의 차트에 목록 단추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뭐 요 십자 포인트는 이동이죠. 이동. 이동입니다. 선택된 셀상에 들어가야지 셀상의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시트상에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도형 개체나 그림 개체 같은 것들, 그림 같은 것들, 죄송합니다. 도형이나 컨트롤 단축,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개체라 그러고, 차트도 개체라 그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차트가 기본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여기에 차트 기능에 따르는 사항별 탭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클릭 기능이 있는 곳에 셀 포인트를 두고 나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항별 탭이 나타나고, 다른 이메일 셀을 클릭하시면 해제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사항별 탭이.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할 때처럼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 탭은 차트 전체의 형태, 전체 형태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여기 있다. 물론 뭐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한두 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차트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다. 모습에 영향을 주는. 그 다음 서식은 각각의 차트는 부분들이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구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차트 요소, 차트 구성 요소라고 그럽니다. 해당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서식을 이쁘게 꾸민다. 그렇게 이제 크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차트 뭐 시험 준비를 잘 하시려면 차트에 대한 구성 요소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로 항목축 선택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여기 레인지를 바꿨는지 여기 밝게 나오죠. 뭐 키우기.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막대들 보이시죠? 뭐 파란색 막대. 우리가 이걸 이제 생산가 계열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계열 판매가 계열 선택. 이렇게. 그 다음에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이 부분 범례라고 합니다. 이 부분 범례. 그 다음 계열 막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막대의 길이는 여기 있는 숫자 값에 대한 상대적 길이, 그리고 막대가 표시되어 있는 뒷 배경, 흰색 배경,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그림 영역. 그다음에 그림 영역 안에 회색 선 보이시죠? 이걸 세로 갑축 주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세로 갑축 주눈금선. 물론 방향은 가로 방향이죠. 축은 세로축에. 뭘 빠뜨린 게 있나요? 어, 차트 제목이라는 뭐 구성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성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그 개념을 차트 영역, 즉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차트 자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뭐 도형 스타일, 오다 스타일, 정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쁘게 꾸민다. 근데 뭐 크게 나오진 않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정도만 지금 뭐 여기 있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다음 만약에 여기 없는 내용을 다뤄야 된다. 그러면 그 선택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 이름 아래에 보면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해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창을 우리는 작업창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면을.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 작업창이고. 자, 그 다음, 이거 잘 들으세요. 엑셀은 기본 색깔이 녹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내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녹색이 나타납니다. 확인하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자, 마우스 포인터 가이드니까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터 가이드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펼치기. 자, 화살표가 사선 모양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클릭하시면 접기, 펼치기, 접기, 펼치기, 접기. 그리고 요 이제 필요하면 작업을 하시고요. 이제 작업이 끝나면 뭐 닫으셔도 되고, 열어두셔도 되고, 작업상. 뭐 그게 기본이 원리고. 자, 그 다음, 앞에 봅니다. 이번에는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성 요소 이름 외우세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일단 다른 곳에서 셀을 클릭을 해서 해제시키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나 이름이 보일 겁니다. 클릭 해서 차트 선택하시고, 그래야 수정 편집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박스 안에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 맨 위에 있는 메뉴가 삭제 메뉴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서식 작업창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자, 숫자 값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세로 압축. 예? 마찬가지로 오른쪽 삭제, 축서식.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알만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항목 이름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대시고 가로 항목축 클릭. 자, 그 다음 세로 값, 자, 죄송합니다. 여기 같은 색깔을 막대니까 이메일 막대의 색깔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계열 선택. 자, 여기서 가장 자, 그 다음 여기가 판매가 계열. 이렇게 계열 선택.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대시면 이름 다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고 계세요? 제 느낌이 틀린 건가? 틀렸으길 바라고 있는데 집중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 같은 색깔의 막대 클릭, 계열 선택.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더 가장 짧은 막대를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여기가 나 065 요소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요거 한 개만 선택해 줍니다. 요걸 전체에서 한 부분을 우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데이터 요소. 그래서 여기 목록에 없던 내용입니다. 없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계열 생산값만 있었고 나 065 요소라는 게 방금 선택하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걸 클릭하시면 또 다른 데이터 요소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뒷 배경. 요런 색깔, 계열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준 여기 이 부분 범례라고 했습니다. 범례, 범례. 그다음에 막대가 표시되어 있는 뒷 배경, 흰색 배경, 그림 영역, 그다음에 회색 선, 세로 갑축 주눈금선, 이런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뭐 어찌됐든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복습을 통해서 이제 좀 외우셔야죠. 요거만 외우시면 시험 준비 절반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시험에 어떤 게 나왔느냐?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차트 종류가 지금처럼 뭐 세로 묶고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아니면 계열, 같은 색깔 막대 계열이죠. 그 계열이 사이즈 올라가는 누적형, 뭐 이렇게. 그다음에 3차원 형태도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원형의 끝근선형. 끝근선형 가시면 이렇게 점이 있는 게 있고 점이 없는 게 있죠. 점을 우리는 표식이라 그러고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른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회색깔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대시면 확대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 바꾸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값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표식, 점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끝근선형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원형도 뭐 간혹 시험에 나오고요. 원형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지금 선택한 게 요 생산가, 판매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생산가 부분만 자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개의 계열밖에 나타나지 않고요. 요 한 개의 계열만 나타나는 요걸 확장을 시켜 놓는다. 한 개 이상의 계열을 보여준다. 그래서 도너츠형이라고 합니다. 도너츠. 도너츠. 자, 뭐 가로막대요. 쭉 훑어보고 대충 보고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끝건선형에다가 면을 칠하면 그게 영역형입니다. 영역형. 면을 칠하면. 실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성격이. 그 다음에 간혹, 간혹,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나올 확률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방사형도 나온 적이 있어요. 표식이 있는 뭐 방사형. 요런 꼴은 뭐 어떤 뭐 데이터를 피부과나 이런 데 가시면 뭐 측정하고 나면 이렇게 좀 거미줄처럼 생긴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 차트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아니면 운동선수의 어떤 뭐 테스트 하시고 나면 뭐 이렇게 그림과 같은 거. 요거 이제 5개의 항목을 뭐 체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10개의 항목을 체크했다 그러면 십각형이 나오고 뭐 그런 차트가 나와서 그래서 어떤 종류의 차트가 나오든 간에 차트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위에다 올려주시고 차트 영역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시험에 나왔던 거 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다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게 나왔는지를 쭉 보여드릴 거니까 부지런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다시 원상 복구합시다.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자, 그 다음 여기 갑자기 뭐 선이 하나 더 보이네요. 자, 요건 구성 요소 이름이 가로 항목 축 주 눈금선. 여기가 눈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금선. 자, 그다음 데이터 작업.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요런 데이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실선 모양의 내용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게 차트 사용할 때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행렬 전환. 그러면 요거 가로 항목축과 범례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 종류 변경에서 요거 두 가지 종류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행과 열, 즉 범례와 가로축의 항목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 데이터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작업은 데이터 선택이 가서 합니다. 데이터 선택.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특정 행렬 전환, 잠깐만요. 취소. 죄송합니다. 행렬 전환. 이렇게 해놓을게요. 생산가 계열, 판매가 계열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렬 전환 눌러서. 자, 그 다음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자, 차트 만드는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계열을 추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당연히 자, 어, 계열이라는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 데이터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구성 요소이다 보니, 요건 데이터와 관련해 있어서 여기서 수정 편집을 합니다. 자, 추가, 기본적으로. 그럼 계열의 이름을 뭐, 이익,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계열 값을, 자, 차트를 만들 때, 자, 잘 들으세요. 차트를 만들 때는 구조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생산가 계열, 판매가 계열, 그러면 내가 수익 계열을 만든다 그러면 수익 계열에 대한 데이터는 요만큼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 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되어서 미리 나타나 있죠. 자, 나타났는데 문제는 여기는 가로 항목축의 이름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만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최소 한 번 이상. 자, 그래서 이 가로축에 있는데 이걸 또 가로축 네이버라고 그럽니다. 항목이람. 그럼 이것도 지금 화면에서 사라졌죠. 바뀌었죠. 그러면 편집 단추 눌러서 이것도 이제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A4부터 가 012부터 다 045까지. 그래서 나가보시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정이 일어나 있고요. 그 다음, 이익이라는 계열을 내가 위치를 옮기고 싶, 지금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럼 이걸 두 번째나 첫 번째로 옮기고 싶다. 그럼 여기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하시면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 계열 위치 여기까지. 그 다음, 수정하고 싶다. 자, 이익 계열 선택하시고 수정하고 싶다. 편집.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익이라는 데이터잖아요. 자, 이걸 지우고 계열 이름이 이익이라는 데이터인데 내가 셀에 있는 거 참조했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참조. 뭐 예를 들어서 이 3셀 클릭.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자, 그 다음 행렬 전환 얘기도 있죠. 이렇게 행렬 전환. 그 다음 최후의 수단은 자, 이런 것들을 부분 수정하시는데 부분 수정이 되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우고 그냥 깔끔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 콤마 들어간다는 건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컨트롤 키 누르시면. 그래서 다시 모델명, 생산가, 판매가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요런 표식이 있다면, 자, 앞에 보세요. 요런 표식을 통해서, 자, 파란색 시선, 점에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자, 가장자리에 있는 상일 때, 가장자리에 있는 상일 때, 수익 계열 이렇게 추가 가능하고요. 요 파란색 수점, 꼭지점, 그 다음, 항목도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빼거나 추가할 수 있다. 뭐, 거기, 자, 한 두 가지 더, 차트 영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어, 자, 뭐, 차트 요소, 자, 아까 차트 요소 선택하는 방법, 이거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본 메뉴상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식을 꾸미기 위해서 뭐 여기서, 아니면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맨 마지막에 서식 작업창을 열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다. 그다음에 지우는 거 뭐 잘 알다시피 선택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우는 거 기본은 뭐죠? 딜리트 키죠. 딜리트 키. 자,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특정 차트를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차트의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로 차트 요소 추가. 여기서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트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게 쭉. 그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쭉 제목. 그래서 초록 색깔 사각형이 목록에서 초록색 사각형이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 하나씩 볼게요. 차트 영역. 뭐 어디서 선택하시나 알아서 선택하시고. 자, 도형 효과. 오른쪽에 도형 효과. 그림자 효과. 수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의 요 근래에 장, 어째 요 근래에 나왔던 채 1년도 안 되는 상황에 올해 나왔던 내용이 네온이었습니다. 네온. 그래서 물론 목록에 이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네온까지.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스타일의 둥근 모서리라 그래서 자 선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 그 선과 관련 내용은 여기인데 뭐 윤곽선, 테두리 선 다 같은 표현인데 자 여기에 뭐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자 차트 옵션 초록 색깔 채우기 밑선 채우기 이렇게 우리 뭐 채운다라는 개념의 색깔 단색 채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테두리 에 가시면 자 이게 실선 일단 실선 선 색깔 그 다음에 선 두께 너비 선 두께 그다음 밑으로 가시면 둥근 모서리에서 지금 이게 양쪽 끝 가장자리 모서리가 직각이거든요. 이걸 이제 체크하시면 이렇게 라운딩이 이렇게 돼서 나타납니다. 둥근 모서리. 자, 그 다음 글꼴 크기. 자, 진짜 필요 없으면 서식 작업창을 닫으셔도 되고 열어두셔도 됩니다. 저는 좀 닫을게요. 자, 글꼴은 무조건 여기 가서 작업할게요.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 가서 할게요. 여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요 자리.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은 자, 선택되어져 있는 구성 요소인 차트 영역에 대한 도형 스타일. 스타일은 서식들이 뭐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목록. 자세히도 안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내용이 이렇게 결과의 내용이 화면에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라 그러고요. 알아서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하시고 어찌됐든 찾으시면 돼요.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계산하거나 뭐가 미천이 필요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어,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자, 디자인 탭에 자,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이런 숫자 값들을 차트상에 나타내고 싶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구성요소입니다. 구성요소 추가는 여기서 합니다. 디자인. 자, 따라오세요. 자, 데이터 레이블 한 번씩 다 해보셔야 됩니다. 눈에 익히시죠. 그래서 차트 종류에 따라 이제 이 데이터 레이블을 기본적으로 숫자 값을 표시합니다. 내용은 데이터 레이블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숫자 값, 뭐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이라고 하겠으니까. 그리고 차트의 종류에 따라 위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문제 나와 있으니까 나온 데 따라가시면 되고요. 전체 확인하면 오시고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자, 제 화면 여러분 거기 서식 탭에 가시면 구성요소 목록에 지금 뭐가 보이죠? 생산가 계열 데이터 레이블, 판매가 계열 데이터 레이블 보이시죠? 자, 데이터 레이블을 없애고 싶다. 자, 화면 보세요.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자, 여기 보면 없음이라는 거 보이세요? 없음. 클릭하시면 없음. 전체가 다 사라졌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아니 세 가지 데이터 레이블 표현하는 방법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 특정 계열에 대해서 자, 이메일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다. 여기서 선택하시고 자,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레이블에 나타나는 값은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다. 자, 서식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계열 판매가 데이터 레이블 선택 필요 없죠. 아까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데이터 레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두시고요. 양방향 화살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지우는 건 맨 위에 있는 게 삭제입니다. 삭제. 자, 그다음 여기서 가장 짧은 막대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자, 그 짧은 막대 선택하는 방법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자, 같은 색깔의 막대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이건 계열, 전체 계열 선택. 다시 한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막대, 가장 짧은 데이터 막대인 나 065 데이터 요소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택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요소인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걸 표시하라. 자, 이런 데이터 레이블.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 레이블 보이시죠? 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고, 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내용이 박스가 나타나죠. 이런 표가. 그리고 클릭. 그리고 필요 없다고 지운다. 딜리트 키. 그래서 구성요소 지우는 거 설명드린 겁니다. 세 가지 방법.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는 방법. 자, 그러면, 자,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일단 막대형 계열 하나 선택하시고, 판매가 계열 선택할게요. 그리고 서식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계열 옵션, 초록 색깔, 계열 옵션, 내용 펼치시고 계열 겹치기가 뭔지는 자, 값을 조정해 보시면 조절 단초대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겹쳐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저기 작은 짧은 사각막대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이 사각막대도 마우스로 클릭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계열 겹치기. 그다음에 간격 너비는 요 묶음과 묶음 사이. 잠시만요. 계열 겹치기는 요 묶음과 묶음 사이, 아니 간격 너비는 요 묶음과 묶음 사이. 요게 간격 너비입니다. 219죠. 그러면 요것도 여기 짧은 사각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넓어지면 상대적 값입니다. 어찌됐든. 왜 막대 길이 자체가 상대적 값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나오면 값을 직접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
기본 단위는 퍼센트로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엔터 치면 퍼센트를 붙여준다. 표시해준다. 자, 값 설정하시면 무조건 엔터. 그다음에 뭐 간격 너비도 자 값을 아마 시험에 여기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어쨌든 값을 직접 입력 우리는 그리고 엔터. 이렇게. 그다음 자 현재 차트가 이건 막대형이고요. 그리고 이 계열 하나만 차트 종류를 바꾸고 싶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계열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찌됐든 막대형 계열에다가 또 다른 형태, 막대형 차트에다가 또 다른 형태의 차트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건 차트의 종류가 일단 2개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상이. 그래서 아까 차트 종류 바꾸는 거죠. 선택 항목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아까는 차트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계열에 있는 차트 종류가 다 바뀌었다면 지금은 선택한 항목이 특정 계열입니다. 특정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그러면 화면에 뭐가 뜨냐면 자 기존에 있던 차트에다 또 다른 차트를 만들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뭡니까? 종류가 2가지 이상이 될 거다. 그래서 콤보라고 합니다. 콤보. 뭐 콤보라는 용어 잘 아시죠?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 콤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다른 뜻이 있는 게. 그래서 생산가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을 사용하고 판매가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차트를 쓰려고 합니다. 자, 목록 단추 눌러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 자, 그 다음 이 2개의 계열은 이 상대적 길이의 값은 어디서 대충 대체 붙이죠 확인을 하냐면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2개의 계열다. 그러면 특정 계열은 왼쪽을 또 특정 계열은 오른쪽을 따르게끔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차트 값의 차이가 많이, 계열의 값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금액이거나 뭐 개수 이런 계열, 성격이 다른 내용일 때 보통 이렇게 차트 종류도 다르게 나타내고 축을 다르게 씁니다. 왜냐하면 뭐 개수와 금액 잃어버리면 그 단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 판매가 계열은 보조축이라 해서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값을 사용하겠다. 좀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뭐 자료에 쓸 게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보조축 표시기는 꺾었군요.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보조 세로 갑축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걸 기본 세로 갑축이라 그러고 의미는 기본 세로 갑축이고 표현은 세로 갑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여기 구성 요소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보조 세로 갑축.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막대형 계열은 막대들의 모음이고요. 꺾은 선 계열은 선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막대를 클릭하면 막대 계열 선택, 선을 클릭하면 선을 선택, 꺾은 선 차트 선택.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겠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자, 여기를 가볼게요.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2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 겁니다. 다 알아두시고 데이터 선택도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 자, 계열 옵션에 보니까 보조축, 기본축 보이세요, 요거? 여기서 보조축, 기본축 설정 가능하네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그 깡통 모양의 아이콘 채우기 및 선 클릭 그리고 초록 색깔로 바뀌고 그 아래에 2가지 내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이 있어야 되고요. 이 차트의 이름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기 때문에 표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2가지. 자, 그중에 선부터 볼게요. 선. 아까 설명드렸죠. 선 두께, 너비.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요. 자, 요걸 완만한 선이라 해서 곡선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곡선. 완만한 선이라 해서 곡선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갈게요. 채우기 및 선이라는 항목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표식을 클릭할게요. 초록 색깔로 바뀌어야 됩니다. 표식.
그리고 밑으로 오시면 표식 옵션 펼치시고 클릭해서 기본 제공에 가시면 지금 표식이 아마 동그라미거든요. 동그라미. 크게 키우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나오잖아요. 자, 요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형식을 뭐 사각형 형태로 바꾼다든지, 삼각형 형태로 바꾼다든지, 뭐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꾼다든지, X표 형태로 바꾼다든지, 뭐 상에 따라서. 저는 삼각형 쓸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차트상에 최소 한 번 이상 나온 내용들을 지금 제가 따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음, 자, 막대형 계열 선택하시고요. 막대형 계열, 생산가 계열. 음, 몇 군데만, 몇 개만 지나가면 뭐 다른 건 크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자, 어, 그 오른차 도형 스타일 여기 있습니다. 요거. 생산가 계열의 도형 스타일 적용시켜 보시고요.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적용. 아니, 다른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도형 스타일. 그다음에 자, 화면 우측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요 그림. 자, 요 그림을, 자, 잘 따라오세요. 요 그림을 요 막대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림 선택. 복사 단축키 아시죠?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생산가 계열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림의 비율이 크기가 아니고 그림의 비율이 요 비율이 아니죠. 원래 원본의 비율이. 요렇잖아요. 그러면 막대에 맞게끔 비율이 이렇게 조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은 막대에다가 뭘 채웠다고요? 그림을 채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러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뭐 서식 누르시거나 아니면 선택된 계열의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방금 뭘 채웠다고요? 그림을 채웠다고요. 의미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따라오세요. 이건 안 보면 찾기 힘듭니다. 자, 바로 가는 건 무조건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자, 첫 시각부터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방금 느리기라는 건 원본 그림의 비율과 상관없이 막대의 비율에 맞춰서 가로, 세로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쌓기는 크기는 아닙니다. 비율을 그대로 고정을 한 채 비율은 같게끔 해서 그림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쌓기라 그러면 쌓기. 자, 그 다음 막대형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사항을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로 항목축이 이런 항목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1월달 매출, 뭐 2월달 매출, 3월달 매출, 4월달 매출, 5월달 매출이면 6월달 매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추이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차트 구성 요소입니다. 특정 계열에 대해서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는 무조건 여기서 합니다. 그게 보면 추세선 보이시죠? 요렇게. 이제 파란색 점수로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요건 어떤 의미냐면 실제 1, 2, 3, 4, 5월이라는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수학적 그래프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 녀석이 알아서.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싶다. 밑에 기타 추세선 옵션 보이세요? 클릭.
그러면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일단 닫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자동적으로 그냥 삽입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계열에 대한 추세선. 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추세선 서식. 그리고 추세선 옵션에 시험에 나왔던 게 다항식 아니면 이동평균. 뭐 의미가 뭔지는 이야기 안 할 거면 이동평균 몇 구간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다항식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유효적절한 내용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뭐 어쨌든 시험은 나오는데 거기 맞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6월 달이 어떻게 되냐고 할 때, 자, 이게 의미가 월이죠. 한 구간이 월 단위죠.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한 구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필요 없고요. 여기 있는 추세선 종류를 하나 선택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추세선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선택, 일특히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아까 데이터 레이블 작업하셨죠? 자, 이제 음, 자, 막대형 선택하시고요. 생산 가게요. 자, 아까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셨어요. 데이터 레이블. 자, 이런 데이터 레이블은 하나의, 아이고,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 레이블을 직접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스치에 가시면, 자, 아까 기본적으로 자, 레이블 옵션,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숫자 값이 되죠. 여기 보면 레이블 내용에 값 보이세요? 값? 레이블 옵션, 레이블 내용에. 그럼 항목 이름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계열 이름도 나타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밑으로 가면 이런 내용의 구분을 쉼표로 할 것인지, 세미콜론으로 할 것인지, 뭐 마침표로 할 것인지, 출발부문으로 할 것인지. 그럼 레이블의 위치도 아까 차트 요소 추가라는 여기서도 가능했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 조정. 여기. 그런데 작업창, 서식 작업창 안에도 있네요. 이렇게. 자, 뭐, 편하지. 그 다음에 구분기호 다시 쉼표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내용은 값만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닫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지운다. 딜리트 키. 자, 그 다음 이제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이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자, 아까 막대의 데이터에서 막대 하나를 선택하는 건 계열 선택하시고 클릭. 다시 한 번 더 해당 막대를 클릭하시면 이게 데이터 계열이죠. 그러면 꺾은 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선이나 표식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열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요 위치를 한번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 요소입니다. 요렇게. 네? 데이터 요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하면 한 개 나오겠죠. 자, 이 설명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그럼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방금 전 그런 작업을 하겠다. 자, 선택. 여기에 뭐 아까처럼 뭐 계열 이름이나 항목 이름을 나타내겠다라고 한다면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블의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값, 항목이랑 계열하니까 이상하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이거 안 보시면 이거 혼자서 처리 못합니다. 이상하게 나타나잖아요. 왜? 난 분명히 요걸 하나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녀석, 계열 전체가 다 나타나 버리네요. 자, 그래서 지우는 거 아시죠?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자, 클릭. 계열 선택. 표식을 한 번 더 클릭. 데이터 요소 선택. 이번엔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자, 다시 할게요. 클릭, 클릭.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표시. 그러면
일단 화면상에 나타나는 건 데이터 레이블은 화면상에 나타나는 데이터 레이블은 요거 하나이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판매가 데이터 레이블이 전체가 다 화면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전체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 뭔가 내용을 나타내라는 표시하라는 내용을 바꿨을 때, 설정을 했을 때,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자, 이거. 자, 일단 레이블 선택하시면, 요것도 지금 현재 이 레이블은, 자, 화면 보실래요? 판매가 계열의 전체에 대한 레이블이고요. 우리 아까 데이터 막대 선택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레이블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게 여기 보이세요? 자, 제 화면 보세요. 계열 판매가 다 공사후 요소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 이 상태에서 뭐 항목 이름, 뭐 계열 이름, 뭐 이렇게 추가해서 뭘 더 나타내겠다 그러면 조금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한 두어 가지 자, 닫으시고. 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딜리트 키, 구성 요소. 뭐좀 지저분하게 지울게요. 자, 기본 세로축 선택하시고, 어, 서식 작업창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더블 클릭 방식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 선택, 따닥 하시면 이렇게 서식 작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어느 걸 쓰실지는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축 옵션 갈게요. 자, 경계 최소라고 하는 부분.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데, 최소값. 뭐, 10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최대값, 9000.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 자, 세로 값축의 값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값의 간격이 1000단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간격 단위를 주 단위라고 그러죠. 주 단위. 주 단위를 제가 2000, 엔터. 그럼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설정 누르시면 원상복구 기본값 상태 돌아갑니다. 자, 최대값도 다시 설정, 최소값도 다시 설정. 자, 그 밑으로 가로축 교차. 자,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건 세로축이고요. 세로축 기준 가로축이 교차가 되어 있는데 이 대시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저 따라오실래요? 화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지금 현재 작업창 화면 아래쪽으로 가시면 표시 형식 보이세요? 이것도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표시 형식 수업 끝날 때까지 쫓아다닌다 그랬죠. 자, 클릭 하시면 이거 표시 형식 회계입니다. 화폐 단위 없음. 우리 철저하게 했던. 응?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숫자의 특징이 뭐죠? 숫자 0에 대해서 대시로 표시해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거까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자, 뭐 요즘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다음 가로축 교차. 그럼 여기가 0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로축 값 0에 가로축이 교차되어져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0이 없는데 어디에 자동이라고 하는 게 최소값 0을 이야기합니다. 최소값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내가 특정 값에 맞출 수도 있거든요. 축값. 예를 들어서 500 엔터 하시면 이렇게 축의 위치가 그 가로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뭐 0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최대값 요렇게. 그러면 이건 세로축에 있는 값이 변한 게 아니고요. 가로축에 있는 내용이 저기 최대값 8000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요렇게. 보통 이런 건 이제 세로축 값이 마이너스 값일 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자, 확인들 하셨으면 일단 자동으로 바꿔놓을게요. 시험에 축값 설정, 축의 최대값 설정하는 거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왔고요. 표시 단위는 표시 형식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표시 형식은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표시 단위라는 게 여기 보이시는 요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전체 쭉 훑어보시면, 1000, 점점점 8점까지 해보면 0 3개는 사실은 화면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저기 값의 단위를 조정하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00 이러면
천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세 자리가 잘려져 버렸죠. 그 다음 요 천이라고 하는 이건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 세로 갑축 표시 단위 레이블에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 체크 이제.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일단 없음으로 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값을 거꾸로 체크하면 돼요. 값을 거꾸로는 지금 현재 선택 기준이 뭐죠? 세로 갑축이잖아요. 세로 갑축의 값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0이 위로 올라갈 거고 8천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아까 축의 최대값과는 좀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거 확인을 하세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자, 뭐 표시 형식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 축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 가겠습니다. 채우기 및 선. 그리고 선에 선은 뭐 너비 조정하는 거, 값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선 색깔이 지금 뭐 녹색이라서 그러네요.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자, 제 화면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작업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또 다른 구성 요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뀝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뀝니다. 자, 지금 제가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한 상태고요. 여기도 시험에 자, 축 옵션, 최대값 조정, 최소값 조정하는 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주 단위 조정하는 거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표시 단위 조정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고. 이건 앞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로축 했으니까 가로축까지 합시다. 그 다음 나머지 몇 개는 별다른 내용 없어요. 잠깐만요. 세로 갑축, 기본 세로 갑축 여시고요. 작업창을 여시고, 죄송합니다. 여시고. 자, 이거 왜 조정할 거예요? 값을 거꾸로 체크해야지. 값을 거꾸로 체크해야지.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이제, 가로, 항목, 축, 제목 선택하시고 구성 요소.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가 위에 있는 요 선택된 위쪽 부분이 이제 실제 가로축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럼 서식 작업창을 열어야 될 거고, 더블 클릭 방식도 먹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축 옵션에 오시면, 자, 축 옵션에 보시면, 그, 눈금과 눈금 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앞에 보세요. 자, 화면 잠깐만요. 가로축, 자, 이게 아까 주눈금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눈금 선이라, 이건 선이잖아요. 그럼 주눈금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주눈금입니다. 아까 값의 간격이 요게. 주눈금이라고요. 요 간격이. 그러면 세로축에만 이런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 가로축에도 이렇게 간격이 있다고요. 이걸 가로축 눈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눈금들 사이에 세로 축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 거죠. 즉, 막대의 길이나 표식의 높이가 값이잖아요. 즉, 세로축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 축이치라는 건 세로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로축. 세로축이 어디? 눈금 사이에 표시가 된다. 아니면 눈금의 표시가 딱 눈금에 맞물려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아마 생활하시다가 이런 모습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축에 이렇게 딱 붙어서 나타나는 거. 두 개 체크하면 왔다 갔다 여기저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눈금 사이 값.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눈금이라는 데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레이블에 가보시면, 밑에 레이블 클릭. 그러면, 자, 이게 실제 축은, 가로축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요게 가로 시작하는 이것들이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레이블과 축과의 간격을 지금 100인데 제가 500으로 설정을 할게요. 500. 엔터 치시면 여기 간격이 넓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블하고 축과의 간격이라는 게 어느지를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작업창을 좀 닫아 놓겠습니다, 저는.